정책이 우리가 이 공급자, 이 만드는 사람들 위주면은 음. 보통 뭐 국회의원 보좌관이든지 뭐 정치인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요. 굉장히 이 한 중년 남성 중심의 그 음.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데 음. 그 정책을 소비하는 수요자는 뭐 여성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인제 계신 것이죠. 음.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드는 정책 이런 것이 가장 인제 히트를 친다. 네. 수요자 중심으로 한 것이 탈모 공약이 아닌가. 최지은의 오늘. 네. 최지은 대변인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아유,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아, 그랬나요? 시간이 예. 선거 중에는 하루가 그렇죠. 다른 하루와 달리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것 네. 같습니다. 요즘 신나시죠? 요즘 지지율이 많이 나와서요. 음. 그렇기도 하고 또 사실 상대당에서 뭐 음. 이준석 대표와 이런 불화 뭐 이런 것들이 '상대당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네. 부자 아, 몸조심한다고 네네네. 예 굉장히 오히려 더 낮추고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음. 사실 인제 상대의 실책으로 인해서 음. 우리가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요. 아, 이쪽도 잘해야 예. 됩니다. 예. 예예예. 그리고 음.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너무 못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죠. 예. 만약에 그쪽이 뭐 단일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새로운 이슈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럼요. 인제 저희는 인제 묵묵히 정책 쪽으로 일을 인제 미래 비전으로 중점을 맞춰서 묵묵히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네. 지금 저쪽이 이제 네. 죽을 쓰고 있는 새 이쪽이 잘하고 있는 게 바로 네. 탈모 아니겠습니까? 아, 요거 진짜 네. 말로 없는 공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 고안하실 생각을 했어요. 참 아주 이게 훌륭합니다. 예. 저희가 인제 그 정책본부라는 그 음. 선대위에 정책을 만드는 그 최종 단계 같은 그런 팀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책을 주시면 거기서 음. 이제 조율을 해서 네. 정책화로 하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공장 같은 곳인데 그렇죠. 예. 이런 탈모 공약 같은 경우에는 그 음. 청년 선대위에서 먼저 음. 아이디어를 낸 것이죠. 아이고, 그래서 잘했습니다. 정말 이거 뭐 누가 좀 상을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정책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음. 제가 보니까 이게 뭐가 히트를 칠지를 미리 알기가 힘들어요. 음. 그래서 그냥 지금 약간 상황이 굉장히 많이 던져 놓고 음. 반응이 좋은 거는 음. 인제 음. 그때 가서 우리가 좀 더 강화하는 이런 식으로 음.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윤석열 후보는 정책이 없고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게 문제다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아, 했었는데 그건 집고 나면 공약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 음. 그래서 우리 쪽은 음. 공약이 너무 많아서 이게 참 잘 안 들리고 묻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인제 정책을 수요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또 알아봐 주시니까 음. 이 탈모 공약 같은 경우에 좀 히트를 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탈모 공약을 봤을 때도 지금 정책이 우리가 이 공급자, 이 만드는 사람들 위주면은 음. 보통 뭐 국회의원 보좌관이든지 뭐 정치인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요. 굉장히 이 한 중년 남성 중심의 그 음.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책을 만드는데 음. 그 정책을 소비하는 수요자는 뭐 여성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인제 계신 것이죠. 음.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드는 정책 이런 것이 가장 인제 히트를 친다. 네. 수요자 중심으로 한 것이 탈모 공약이 아닌가. 이 청년 선대위에서 "이런 거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게 히트가 된 거거든요. 야, 요즘에 특히 남성분들 이게 네. 뭐 중장년층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2030 세대에서도 탈모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도 몰랐는데 2030 남성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그 하고 사실은 진짜 뭐 네. 탈모가 있고 네. 없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머리를 심고 안 심고에 따라서 나이 차이가 한 10살 넘게 나 보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 외모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어떻게든 국가의 어떤 공적 책임 영역으로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게 아니 이게 다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 탈모 공약이 나온 다음에 반응이 굉장히 좋고 또 패러디 뭐 이런 음. 것도 음. 좀 이번 선거를 좀 재밌게 해 주는 음. 그런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네. 보통 "뽑는다. 투표하면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머리카락은 뽑는 게 아니고 심어야 되니까 그렇지.
뭐 이제 3월 9일에 이재명을 씹는다 뭐 이런 음, 표현들이 많이 이제 음, 확산하고 있고 또 음,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넣어서 뭐 머리와 관련된 뭐 식모일이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재밌는 농담과 같이 이렇게 선거를 재밌게 해주는 여러 요소가 음, 많은데 이게 정책이 음, 그 원인이 됐다는 것이 참 음. 좋은 것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소확행 공약도 아주 굉장히 많은 네. 분들에게 아주 소소히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 네. 이런 이 탈모 문제는 그야말로 적시타가 됐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탈모 공약 아주 좋았고 이 외에도 그리고 저희가 예, 이 탈모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음, 임플란트에 대한 그래요. 그것도 아주 예. 좋습니다. 예, 공약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탈모가 지금 너무 이렇게 인기가 많으니까 음, 탈모 따라서 임플란트 하나 그게 아니라 원래 임플란트를 먼저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음, 탈모가 그냥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것인데 저희가 네, 인제 그런 다양한 이렇게 좀 정말 생활 체감형 이렇게 음.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공약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게다가 또 이제 이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일 때는 더 시너지가 나는 이유가 이재명 후보는 뭐 성남시장 때도 또 경기도지사 때도 그 공약 이행률이 95%가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네. 사람이 뭔가 공약을 하면은 95% 이상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좋은 얘기는 다 할 수 있는데 음, 누가 그거를 하느냐 그리고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또 저쪽 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 이명박도 그리고 홍준표도 김무성도 김성태도 아니 대선 공약 그 다 이행하면 나라가 거덜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최근에 또 우리 네. 윤석열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뭐 낙선하면은 이 공약들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공약이란 게 뭐 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네. 선거 전부터 공약 안 지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은 네. 진짜 말 다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네. 네. 음. 그래요. 소확행 공약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확행 공약도 네. 하나하나 보면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뭐 하나 요즘에 또 많이 내놓고 있던데 소개해 주실 건 없어요? 네. 소확행이 지금 한 30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그중에서 인제 좀 반응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음. 산부인과를 여성건강의학과로 바꾸는 거. 이름 바꿔야지. 이름 이게 바꿔야 뭐 돼요.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 바꾸는 건데 음. 이런 거를 별게 아닌데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음.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은 가상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유예하는 거 이것도 그렇지. 청년들이 굉장히 이 비트코인 좋아하시더라고요. 같은 경우. 예. 예. 그래서 1년 정도만 음.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음. 한시적으로 유예를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고 또 아동 공약 3시까지 음. 학교에서 인제 아이들을 이렇게 맡아주는 음. 이런 아동 돌봄 공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좋은 공약을 지금 또 내놓고 있고 또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뭐 지금도 오늘 이렇게 이번 주도 여러 음. 가지 공약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지금 좀 큰 공약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런 소확행은 소소한 거지만 이거 음. 말고 좀 큰 그림에서 네. 인제 내일 아마 이재명 후보가 신경제 음. 그 이재명의 경제 비전이 어떤 것인가를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고 네. 이거 외에도 저희가 지금까지 디지털에 음. 관련된 공약을 얘기를 했고 네. 또 조금 후에는 산업통상에 음. 대한 공약을 얘기를 했고 그 공약은 또 저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것을 발표를 할 것이고요. 이후에 외교에 대해서도 실용외교에 대한 입장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음. 그 안에도 뭐 국제개발 협력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좀 이런 큰 공약과 작은 공약 사이 한 중공약 뭐 음. 이런 것들도 다 계속 인제 별도로 발표를 하고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인제 공약 맛집 음. 이런 정책이 떠오르는 후보 네. 이런 이재명 후보가 되도록 음. 선대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거 네. 사실 또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하면은 또 이재명인데 그동안 뭐 네. 기획재정부가 이제 반대를 해가지고 제대로 관철된 적이 없었는데 설 전에 이 추경해서 국민들에게 나눠드리는 방안을 어제 슬쩍 얘기하셨어요. 이거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인제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하나는 그 음, 소상공인에 대한
대한 손실보상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네. 또 다른 것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인데 이걸 우리가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아. 소상공인형 소비 쿠폰.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계속 전 국민한테 드리니까 왜 뭐 현금 살포하냐 이런 야당의 비판이 많았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그동안 어느 시점까지 어느 지역에서 써야 된다는 형태로 돈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이게 소상공인형 소비 쿠폰이라서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 지원도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사실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름을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는 소상공인형 소비 쿠폰이라고 했을 때 훨씬 더 이게 좀 적합하고 야당의 반대를 조금 우리가 뚫을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바꾼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 이후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드신데 거기에 그렇죠. 대한 손실보상이 먼저 조금 목표고 네. 그거를 먼저 이제 가능하면은 신년 추경까지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당의 정책이나 뭐 당에서도 굉장히 지금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번 설 전에 1월 말에 이제 구정인데 그 전에 신년 추경을 해서 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을 지금 지원금이 좀 충분하지 않으니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여력이 남으면은 소상공인형 소비 쿠폰까지도 할 수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실험도 많이 했고 또 철학이 분명한 만큼 후보자의 마음이 또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후보자의 그 의지가 그 굳어 있으면은 또 당이나 정부가 또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당 후보인데. 그렇습니다. 여당 후보인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당에서 아주 긴밀하게 음. 그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대한 그 금액을 좀 더 지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드리려고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고 네. 이재명 후보도 손실 보상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이 있었을 때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재명 후보의 뜻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언제쯤 그게 가시적으로 할지 말지가 나옵니까? 이게 설 전에 이제 드려야 되니까요. 예. 그 전에 그럼 추경이 돼야 되잖아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어요. 네. 이달 말인데.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네. 자, 이 이야기도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실용주의 노선에 이재명 후보가 이달 안에 그 새 주택 공급안을 내놓는다고 했는데 그 전에 박용진 의원이 냈던 아이디어인가요? 김포공항 30만 채. 예, 이걸 어떻게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아직 저희가 결정은 안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활발한 토론을 여러 단계에서 뭐 전문가, 뭐 국회의원들 이렇게 여러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큰 방향은 우리가 공급하기 위한 좀 획기적인 방법이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조금씩 공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곳들이 뭐 용산 기지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울대 옛날에 농대 자리라든지 아니면 뭐 김포공항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좀 이렇게 조금씩이 아니라 좀 물량을 공급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문제 의식인데. 그러면은 이제 김포공항을 한다 그러면은 그럼 김포공항 국내선까지 옮겨야 되나? 이제 요런 곳에 대해서는 좀 이제 서울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고 있는데 아니 저 박용진 의원은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마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하자는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김포공항은 어떻게 하고요? 공항이 이제 뭐 딴 데로 이전하고? 예,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해도 똑같이 그렇게 박용진 후보와 똑같이 하자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로 뭐 UMD인가요? 그런 새로운 게 나왔는데 그 2030년까지는 그런 소형 그런 비행기 같은 건데 이걸로 이동을 하면 국내선에 대한 이동이 훨씬 좀 준다는 것이 보통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국내선에 대한 공항 수요가 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그 줄어든 공항 수요만큼 맞춰가지고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전환 뭐 이런 것도 한 가지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김포공항을 뭐
약간 축소만 해도 그 근처에 지금 고도 제한이 좀 풀릴 수 있는 곳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김포공항 자리가 아니더라도 고도 제한으로 또 공급을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 다만 저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의논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것은 부동산 공급이 좀 획기적으로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있는 데서 뭐 조금 몇 천 늘린다 이게 아니라 뭐 부지라든지 뭐 새로운 곳에 대한 공급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어디가 좋겠느냐. 거기에 그리고 그중에 하나는 김포공항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요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요즘에 또 저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거품이 빠진다. 이 분양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집값이 너무 오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과다한 공급 때문에 수년 내로 이게 큰 어떤 그런 주택 시장에 가격 빠지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것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미 뭐 청와대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생각을 하기에 이미 고점을 찍어서 지금 조금 하락세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네. 제가 실제 이렇게 그런 실물에 계시는 부동산에 계시는 이런 분들이랑 말씀을 드려봐도 네. 지금 매물이 일단 별로 없고 매물이 살려고 없어요.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대출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일단은 지금 사고 파는 게 쉽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너무 올랐으니까 앞으로 부동산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심리가 작동을 하니까 네. 사람들이 옛날에는 막 영끌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좀 이렇게 기다리게 되고 예. 이러면서 이제 또 이자율은 조금씩 올라가니까 어차피 이제 이제 또 대출 받기도 힘들고 대출 받아도 비싸지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부동산 가격 하락세로 전환하는 것에 다 조금씩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급은 좀 더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부동산 공급에 대한 정책을 이재명 후보나 그 당 그리고 우리 선대위에서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고 조만간 대책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뭐라도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후보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최지연 대변인 수고 많이 하시고요. 또 앞으로도 많은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수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